길고 곧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 거죠. 식당 안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일과의 나를 이렇게 뚫어져 언더캡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우라고 판사가 깎아줬어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닐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에스토입니다. 이제 미국의 남부와 서부로 가보실까요? 제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의 아래쪽 경로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남서부 쪽은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높은 산이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곧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 거죠. 사막지대라서 도시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 않고 주유소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륙 횡단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서부에 살던 선배가 미국 남서부를 여행할 때는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라. 주유소가 아예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제가 그 이전에 여행을 하면서 뭐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해서 조언을 무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고속도로에 막 진짜 막 사막지대에 아무것도 없고 주유소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기름 떨어지면은 뭐 긴급 콜 불러도 몇 시간이나 있다가 올 텐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달리고 있는데 주유소 간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뭐 마을 같은 게 주변에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사막지대에 동그라미 이렇게 주유소가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인 폐점된 주유소였어요. 막 유령 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얼른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왔잖아요. 진짜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내가. 그래 가는데 차에 기름 경고등 들어올 때쯤 돼서 주유소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그런 데는 주유소가 이 도로변에 있지 않고 일단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마을 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날 진짜 더웠어요. 제가 아직도 그 주유소에 차를 주차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땅에서 막 이글이글 막 열기가 막 올라오는, 너무 지쳐가지고 차를 이제 딱 그 주유소 주차장에 세우고 주유소에 붙어있는 큰 식당, 보통 그런 데서는 뭐 햄버거부터 멕시칸 스테이크까지 다 팔죠. 식당 안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넓은 식당에 직원 1명, 손님 젊은 남자 2명, 남녀 2명, 딱 3명 있었는데 그 3사람이 일과의 나를 이렇게 뚫어져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한 걸 본 것 같은 표정. 사실 제가 그 뭐 남서부 중서부를 여행하다가 그런 눈길들하고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예뻐서 쳐다보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 아시안들이 미국에 많이 살지만 대부분 대도시권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미국의 어떤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아시안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젊은 동양 여자가 한낮에 혼자서 화물트럭 기사들의 기사식당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로드트립을 하다가 약간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산타페에서 쇼핑몰에 갔었는데 쇼핑을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야외 주차장의 한쪽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짐을, 이민 가방을 막 꺼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차랑 같이 배 실어 보낼 거, 이거는 내가 비행기로 바로 가져갈 거, 그거를 구분을 하는 막 작업을 막 널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내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 남자가 또 말을 걸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딱 봤더니 바바리맨 짓을 하고 제가 그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완전히 얼어버렸어. 그래서 어떡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남자를 등지고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척하면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라고. 근데 사실
너무 몸이 얼어가지고 무슨 번호를 눌러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누르는 척하고 통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10가지를 셌어요. 세고 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남자가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고 오싹한데, 로드 트립을 할 때는 이 혼자서 한적한 데 가면 안 되겠죠. 로드 트립이란 게 하루에 1000km 이상씩을 하루 이틀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한없이 곧게 뻗은 평평한 지대를 달리면 창 앞으로 이렇게 하늘이 이제 180도로 이렇게 펼쳐져요. 정말 가슴이 다 트이는 것 같은. 특히 석양이 질 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때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달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막 카메라를 앞에 놓고 찍고 있었어요. 화물트럭 2대가 앞에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달리는 거야. 저걸 빨리 지나쳐야겠다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과속을 딱 하는 순간 언더캡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우라고 딱 걸렸죠. 근데 제가 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화물차 2대가 앞에서 서로 끼어들려고 해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좀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뭐 과속을 했다 좀 막아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경찰이 그래 너 어디서 왔니? 한국. 나도 사실 한국 미군 부대에 잠깐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친절한 척을 하더니 결국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뭐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으면 벌금 50불 정도만 내면 될 거야. 근데 나중에 제 동생 집으로 제 차 범칙금이 날아왔는데 195불이 날아온 거예요. 그 경찰 뭡니까?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오히려 판사한테 탄원을 하면 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이미 미국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귀국에서 제가 저지른 법규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경찰은 제가 벌금을 50불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195불. 이미 미국을 떠난 외국인에게 너무 과한 범칙금 아닙니까? 판사가 편지를 받고 진짜로 벌금을 50달러로 깎아줬어요. 미국 사람들 탄원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끝간데 없는 도로를 달리면 한국에서는 결코 하지 못할 경험을 해요. 우리는 오늘 비가 온다 하면은 거의 전국에 걸쳐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비를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그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위에 이제 비구름이 막 잔뜩 껴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저 끝에 점처럼 햇빛이 빗살로 막 부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멀리는 비가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3시간을 막 달리다 보면 진짜로 햇빛이 나타나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좁은 땅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서 사는 사람들과 저렇게 드넓은 땅덩어리에서 몇 시간만 운전해도 그런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를 것인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왜 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한국은 서울하고 그 주변에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살기 때문에 너네가 다른 이름은 모르니까 서울 권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거야. 이제 미국 애들은 뉴욕에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안 그러거든요. 텍사스, 하와이, 미시간, 오하이오, 유목민적 DNA가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런 세계관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데, 교육과 문화를 창조하는데,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반도가 원래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잖아요. 땅에서 사람과 문물이 나가고 바다에서 사람과 문물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드나들 수 있는 관문의 위치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팽팽한 긴장 속에 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열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거예요. 갇힌 세계관이 아니라 좀 열린 세계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 극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서부 해안도로 101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로드트립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미국 연수 직후에 출판한 책 나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예, 마지막 에필로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중 하나라는 하이웨이 101. 혼자서 그 길의 외딴 언덕에서 서쪽으로 펼쳐지는 일몰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에 쓰러져가는 빛이 쪽빛 바다와 어우러져 만드는 형형색색의 향연. 그를 보며 생각했다. 아, 저 바다 끝에 내가 떠나온 곳,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구나. 참 이게 무슨 궤변인가. 보기 싫다고 죽자고 떠나와서 그곳이 그립다니. 이 무슨 자기 모순인가. 민족주의를 내다 버리자며 나의 조국이라니. 그런데 이놈의 질긴 정을 끊어내질 못하겠다. 자꾸만 생각이 나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절실함을 끊어내지를 못하겠다. 그 캘리포니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의 그 많은 로드트립 여행지들 가운데 단 한 곳을 소개한다면 어디일까?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곳이죠.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죠. 언니가 읽어줄게. 구독, 꾹,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